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5월 4일 장중시장 및 증권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 미국장 좀 조정받았는데요. 한국장도 휴장을 좀 앞두고서 조금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진 않았죠. 네, 오늘은 이제 그 흐름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흐름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 지수도 약간 이제 기간 조정 흐름에서 이제 왔다 갔다 갈지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종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나쁘진 않네요. 홍콩도 1.8% 재반등하고, 다른 증시는 이제 강보합 정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AMD가 좀 급락하고, 또 일라일리 같은 또 바이오 회사, 또 도나네맙 치매 치료제 이제 임상 좋은 결과 나오면서 수급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오늘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조금 조정받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가 2% 좀 조정받고 있고, 삼성바이오가 2.4%, 셀트론이 2% 상승으로 바이오가 확실히 강한 어떤 흐름이죠. 최근에 이제 외부적인 어떤 이슈로 좀 빠졌는데, 그게 사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론 제약, 셀트론 헬스케어도 5%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권사의 시각도 반도체 쪽으로 준비한 이유가, 지금 업종별로 계속 순환매인데 우리가 엇박자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빠지고 조정받는 구간에 있는 섹터를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또 돌릴 거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바이오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약세였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오고 지지 라인에 들어오면 또 강한 또 반등,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을 이뤄내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SNS텍은 오늘 좀 플러스 내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좀 조정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는 돌려졌고, 결국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는 기간 조정의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SC도 1% 조정 정도 받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게 이제 오늘 강한데요. 결국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것도 7% 튀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쭉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이 딱 우리가 또 물량을 모으는 데서 적절한 지점이다. 레고캠 바이오도 이렇게 조정받고 이제 여기선 좀 멈추거나 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T팜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쭉 받다가 멈추고 이제 솟구치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치매 치료제 이제 곧 좋은 임상 나오니까 또 치매 진단 관련된 기업으로 피플바이오가 또 23% 강세를 띠고 있네요. 어쨌든 바이오 쪽도 추세는 돌려졌고, 역시나 이제 금리가 이제 이제 인상 중단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띨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서 바이오도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도체 조정이 주요 업종 중에서는 좀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권사 시각 반도체 쪽이죠. 네. 중요 이슈 한번 체크해보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증권사의 시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증권사의 시각이지만 중요한 이슈가 오늘 두 가지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다른 이제 중소형 주들의 실적도 점차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실적은 항상 체크도 드렸고 했지만,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의 중요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 실적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향후 가이던스가 갖고 있는 함의 정도를 도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자료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중요 이슈부터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그 제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작년에 발생을 하면서 그 이슈가 작년에 발생을 하면서 올해 10월까지만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가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유예 기간이 올해 10월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오늘 보도가 되면서 올해 10월 달에 만료되는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1년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미국과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와 같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가 1년 정도 추가 유예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사실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어떤 부분이냐? 사실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1년 유예시킨다고 하더라도 EUV 같은 첨단 반도체 장비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공장이 시안에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의 D램 공장, 그 다음에 다롄의 낸드 공장 이렇게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의 장비들이 이제 노후화 장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 업그레이드 그리고 장비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어느 정도 다시 좀 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판단을 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향후에 이 수출 금지 유예 조치가 될 것이냐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유예 조치 연장 고려의 기저에는 어떤 것이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 한국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겠다. 이게 이제 좀 표면적인 이유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첨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를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기저에 깔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수출 금지를 유예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게 없는 국내 반도체에서도 사실 나쁠 게 없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가 찐바닥을 찍었냐? 실제로 데이터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10개월 만에 글로벌 매출이 전월 대비로 이제 상승하는 수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0달 만에 전월 대비로 반등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2분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더해지면서 실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4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랑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의 통계로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1.3%로 감소했지만 이제 전월 대비로는 0.3% 소폭이지만 증가하면서 10개월 만에 전월 대비 반등을 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이 감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당초 예상보다 조기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수치로도 소폭의 반등이 나타났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 달 5월 달부터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이제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 할인 문의를 안 받겠다라고 고객사에게 전달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이제 재고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서버 고객들로의 확산도 충분하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규 서버용 CPU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도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성장 효과가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냐, 이런 요인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는 반도체 업황의 이제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좀 선행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였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가지를 체크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는 함의를 도출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레이저테크, 그 다음에 AMD, 미국의 AMD, 그 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던 퀄컴,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엠코라든지 다른 중요한 뭐 KLA라든지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레이저테크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레이저테크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의 미세화, 적층화로 인해서 풍부한 매출 확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V 관련해서 블랭크나 마스크의 결함 검사 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EUV 블랭크, 이 마스크의 검사 장비에 있어서는 글로벌 전체를 봤을 때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노광 공정의 장비 업황,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업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제품으로 이제 액티스 A150이라는 주력 제품이 있는데 EUV 노광 장비랑 동일한 파장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마스크 검사 장비입니다. 이러한 검사 장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장비들을 검사하는 장비를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회계연도는 이제 6월달이 회계연도의 마지막으로 7월부터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1월부터 3월까지가 3분기, 회계연도로 3분기 실적이었는데 이 누적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각각 48% 그리고 66%를 증가하는 그런 호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는 여전히 호조를 띠고 있고 보수나 점검 서비스 매출도 확대가 되면서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23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테크에서 사측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사상 최고 실적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작년부터 반도체 업황이 거의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역대급 다운사이클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다는 부분은 EUV 공정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실적 발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 반도체의 미세화나 적층화, 그 다음에 AI 기술을 활용한 제작 기간의 단축화까지 이러한 트렌드의 진행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레이저테크라는 업체의 매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까지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당연히 노광 공정으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적 발표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AMD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AMD 실적 발표가 나타났는데 사실 실적 발표가 엄청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기다린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PC와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수요 부진 속에서. 하지만 데이터 센터와 PC 외에 인베디드, PC 외 장비를 표현을 하는데 인베디드에서 양호한 실적이 나타나면서 1분기 매출이나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매출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쪽에서 너무나도 업황이 안 좋고 특히 게이밍이나 PC 이쪽에서 업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다고는 사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서버 중심으로 강한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버나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차량용 반도체나 뭐 서버용 반도체, CPU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비메모리는 하반기 중심으로는 강한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용 이제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를 출시를 했는데 아직 AMD는 서버용 DDR5를 호환되는 서버용 CPU는 아직 이제 출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텔이 출시 효과가 저조한 것을 감안했을 때 AMD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의 확대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서버용이나 비메모리 영역에서는 꾸준하게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AMD 실적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퀄컴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퀄컴은 오늘 나온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지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가. 그래서 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EPS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부합되는 실적이 나타났지만 3분기 회사 측에서 제시한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이랑 EPS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좀 큰 폭으로 하회한 것을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퀄컴 CEO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가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수요 그리고 특히나 휴대폰 반도체 수요가 더욱더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감소 폭이 당초의 예상보다 골이 굉장히 깊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사 업체인 IDC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출하는 감소할 것으로 발표를 했지만 올해 말에는 그래도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을 도출을 해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 악화는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이저테크에서도 보셨다시피 반도체 미세화, 적층화, 그 다음에 선단 공정 이런 부분은 일관된 방향성을 현재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전체 업황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엄청난 기회 요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서버용이나 차량용 같은 비메모리 영역에서도 그 글로벌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과 기회를 이 부문에서 비메모리 부문에서 찾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글로벌 독점 어떤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공통적인 트렌드와 업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선행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든 뭐 가이던스 이 부분들 계속 우리가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 이제 네. 뭐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긴 네. 하지만 그 비메모리나 시스템 쪽 이런 쪽에서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을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중요하게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업종 중심으로 한번 계속 커버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